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붙인 빈소에 정치인들의 조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후에 다녀갔고 권영세, 권성동, 김용판 의원 등이 계속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방금 전 빈소를 찾았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전 총장만 하더라도 최재형 감사원장과는 과거 국회에서 일 때문에 한 번씩 보던 사이였지만 이준석 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오늘이 아마도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입장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 정말 전쟁 영웅입니다. 이런 장소에 온 이준석 대표, 그러나 최재형 전 원장에게 이 위로의 뜻을 전한 뒤 기자들의 질문은 윤석열과 관련된, 그리고 김조인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빈소는 야권의 대통령 선거 이 막전 막후의 뜨거운 밀당이 벌어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마친 뒤 감사원장께서 고인의 마지막까지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회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모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최재형 전 원장, 이준석 대표와 아마도 이 외에도 다른 밀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애경사에 참석해 추모를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조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치적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조문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8월 말까지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는가, 이런 질문에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당을 늦추는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국민이 용납하겠지만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정치적 이유에 국한된다고 하면 그건 다소 환영받지 못할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 당박 대선 주자들 8월 말 출발하는 이 경선 버스에 탑승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일단 최재형 전 원장은 이 장례를 치른 뒤 혼자서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을 돕겠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은 캠프를 꾸리고 최재형 대통령 후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마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왜 대통령에 출마하느냐에 대한 명분, 이런 걸 가지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는 8월 중순쯤으로 예상하는데 저는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스탠스를 보고 최재형 전 원장은 자기의 대선 행보를 결정할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분위기라면 조기 입당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했던 11월쯤 100% 여론조사로 야권 단일화하는 방법, 이게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별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러브콜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반면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는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특히 이 최재형 전 원장이 태어난 곳이 경남이기 때문에 불경 PK 지역의 의원들이 최재형 원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태호 의원이
15일쯤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데 일부는 아마 PK 의원들이 김태호 의원을 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대선 후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과 교감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는 대선 후보 측과 결정한 건 아니고 우리 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 최고 지도부와 경선준비위원회와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선 시기에 대해서 저는 8월 말 버스 출발론에 변함이 없다고 이준석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11월 야권 단일화를 거론한 데 대해서 서울시장 단일화와 대선 단일화는 판의 크기가 다르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번 4.7 보궐선거 때처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와의 야권 단일화 100% 무선 전화로 단일화를 이룬 것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윤석열 입장에서 지지율이 버틴다면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10명이 넘는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들어와서 원오브댐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되면 크게 유리할 것 같지도 사실 않습니다. 지금 어떤 의원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다 합치면 20명이 될 거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이 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윤석열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판에 들어와서 윤석열이 흙탕물을 튀기려 할까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단일화라는 국면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극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준석의 주장이고 김종인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하게 보였던 김종인과 이준석이 드디어 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와의 지지율 격차를 넓힌 데에는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거에 임박할수록 지지율의 변동성이 커지므로 지금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런 신중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은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기를 땡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미 만났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서로 교환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 빈소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향한 야권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